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테슬라 주가,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언제까지 지속이 되고 이럴 경우에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가격 어디까지 조정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과거 사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일 경제독립TV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3년 36개월 이렇게 그 적립식 분할 매수했을 때 자, 과거의 하락장에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죠.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흐름을 보면은 4월 3일과 4월 4일 5.9%, 5.8%, 6%대 이틀 연속 떨어졌죠. 그리고 간밤에 부합 수준에서 다행히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이제 일단은 멈췄고요. 자, 지금 현재 테슬라는 그 애플이 시총 1위 그리고 테슬라는 8위에 랭크되고 있는데 자, 애플 2조 7천억 달러,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2.6조, 엔비디아도 2.3조 다 떨어졌죠. 시총이 크게 중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 지금 중국의 상무부가 트럼프 50% 추가 관세에 대해서 조금 전 그 미국의 경고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맞받아 쳤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34%의 보복 관세를 예고한 그 시진핑 중국 정부에다가 다시 강력한 경고를 날렸죠. 자, 지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데 끝까지 맞설 것이다. 이제 서로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은 단호히 미국의 이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 중국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요청한 미국과의 모든 대화를 취소할 것이다. 그리고 더 세게 이제 관세를 때릴 것이다. 반면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는 이제 관세 협정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을 포함해서 자, 유럽도 이제 무관세, 그리고 우리나라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고 중국만 지금 계속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2월과 3월 중국산 수입품에 10%씩의 보편 관세를 추가한 데 이어서 오는 9일부터 34%의 상호 관세를 물리기로 했으니까 자, 요거만 하면 이제 5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10%의 이제 인상해서 그 중국을 겨냥한 34%로 똑같이 이제 그 54%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고 중국이 요청한 모든 회담이 취소될 것이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그 상황인데 트럼프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은 즉시 시작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할 수는 없고, 자, 유럽과 그 아시아 쪽을 우군으로 돌려야죠. 그리고 트럼프의 목적은 결국은 중국에서 그 G2 전쟁에서 이기는 거기 때문에 현명하게 전략을 끌어갈 필요가 있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중국 공산 정부 대비해서 지속 가능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 요런 이제 강력한 다른 우군을 확보하면서 중국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구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의 역대급 하락 구간과 하락률을 먼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관세 전쟁이 계속 그 유지될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예고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역대급 하락 구간을 보시면 제일 그 큰 하락 구간이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자,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 붕괴 무려 이제 78%가 떨어졌고 지속 기간은 그 181개월이 걸렸죠. 회복 기간이 181개월이 걸렸고, 자,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4%, 이때가 이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었고요. 그리고 1987년 블랙먼데이인데 이때가 31%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3개월 이제 지속이 되었었죠. 자, 그리고 그 코로나 19 팬데믹 때가 이제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이제 한 달간 약 30%. 이거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더 큰 기간이 충격이 왔고, 회복 기간은 5개월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부터 2020년 그 12월까지 자,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페드의 긴축 정책 때문에 33%가 떨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자, 6위에 랭크되고 있는데 2025년 1월 10일부터 취임부터 현재 4월 8일까지 나스닥 마이너스 26%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자, 이쯤 보면은 이제 절반 정도 그 충격으로 보면 왔다. 그리고 관세 그 전쟁, 이제 협상에 들어가면은 사실 이제 크게 세게 때리고 여기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국이 이렇게 이제 관세 전쟁을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거 플라자 합의를 보면은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플라자 합의가 85년 9월 22일 날 있었죠. 자, 이제 G2를 넘봤던 당시 일본을 이제 내려앉혔죠. 그래서 목적은 달러와 과대평가를 수정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감소하기 위해서 일본과 주요국 통화 가치를 재조정했는데, 자, 이 플라자 합의 후에 미국에 미친 영향은 달러 가치가 이제 50% 하락됐으니까 미국에는 좋은 거죠. 이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 무역 적자를 감소했고, 이때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주식 부동산 시장 이제 호황이 왔고, 합의 후에 이제 그 세계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면 엔화와 마르크화가 급등하면서 일본 버블 경제 형성과 일본의 이제 경제가 붕괴가 이어졌고, 아시아 국가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플라자 합의가 이번에 이제 그 과거의 그 예였고요. 이번에 만약 관세 전쟁을 통해서 중국과 다시 말하라고 합의를 한다면은 자, 이 유사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전 세계 관세 전쟁, 그리고 미국과 트럼프의 목표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먼저 미국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인데,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겠다는 것하고, 리쇼어링을 통해서 다시 제조업 부흥을 하겠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그 불법 이민 그 추방, 그리고 마약, 펜타닐 유입 차단하겠다는 이제 목표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2023년 무역 적자 1.2조 달러, 제조업 GDP 비중 11% 회복의 목표고, 자, 트럼프의 목표 이제 두 번째 그 보면은, 자, 경제적 독립이죠. 자, 외국 의존도를 줄이자. 제조업 같은 경우 의존도가 높았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면서 마가 실현과 삼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건 먼 얘기이지만 어쨌든 마가를 통해서 위대한 대통령을 남고 싶은 거고, 이 관세를 세게 때림으로써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는 전략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관세 수입이 증가가 되겠죠. 10% 기본 관세로 연 2,50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는 예를 들어서 한 300조 정도가 이제 추가로 그 세수가 잡히는 거고,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추진되는데, 자, 미국 내 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현대자동차처럼 그 타국의 유력 기업이 이제 미국에 현대차는 애리조나 공장을 지금 설립해서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견제, 당연히 이제 중국이 견제가 되죠. 그러면 반도체 차단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돼버리면은 엔비디아 칩 이런 게 이제 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똑같이 이제 그 시간이 줬다고 하면 이 기술 경쟁에서 그래도 미국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주어진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점검을 해보죠.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강대강이 맞붙었는데, 자, 그러면 지속 가능한 기간, 최대 지속 가능한 기간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임기인데 한 2,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 그 민주 정치이기 때문에, 자, 민주당, 공화당 정치적 압박이 당연히 있을 거고, 중국은 이제 공산 그 체제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3년에서 5년 더 유지는 할 수 있는데, 관건은 이제 시진핑의 그 정책 실패에 따른 시진핑 통제력, 이게 이제 유지될 수 있냐가 이제 관점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 적자 감소, 제조업 부흥이라는 장점이 있고, 반대급부로 이제 관세를 세게 매기면서 물가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시면은
장점이라고 하면은 미국 입장은 무역 적자 감소, 제조업 붕이 있고, 중국 입장에서의 장점은 내수 경제 강화, 정권 안정. 원래는 이제 공산 정권이 취약할수록 그 외부로 적을 돌리면은 뭐 대만 침공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는 반대적으로 시진핑 정부가 그만큼 점점 이제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일정 부분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단점이라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국내 이제 국민들 가구당 약 1,900달러, 그러니까 약 하나로 279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죠. 관세가 이제 올라가면은 수입 물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보복 관세. 그러면 이제 그 수출 감소로 GDP가 이제 하락하는 그 불안한 점이 있고, 정치적 반발이 벌써부터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벌써 반기를 들고 있죠. 자, 이런 게 이제 일어난다는 거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관세 전쟁이 계속되면은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GDP는 최대 2%까지 하락.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제조업 일자리가 이제 1차 그 관세 전쟁, 트럼프 1기 때는 350만 명이 추정된다면 이제 500만 명 이상이 일자리가 감소되니까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자, 이제 미국 주도로 그 모인다면은 글로벌 고립이 되는 거죠. 중국이 더 고립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트럼프 1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약 19% 관세로 GDP 성장이 둔화가 됐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2020년 팬데믹으로 이제 관세 전쟁이 중단이 됐고, 그 제한적으로 적자가 감소한 효과가 있었고, 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1기 때 GDP가 이제 8%에서 6.5%로 관세 때문에 1.5% 정도 하락이 되었고, 반면에 이제 내수와 대체 시장이 확대돼서 경제 회복력을 이제 유지할 수 있었다. 자, 요게 이제 1기 때 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에 자,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 누가 더 유리한가의 유불리는 사안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나스닥이 5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좀 과도한 예측이긴 한데, 자, 여기까지 이제 열어둬야 되겠죠. 그러면 GDP는 1.6조 달러 손실이 가능하고, 가구소득은 그 약 1,000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한 6,400달러 정도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렇게 되면 자연히 그 리세션, 경기 침체에 접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GDP는 그 2% 이상 하락이 예상되고, 50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 그리고 수출 시장이 붕괴가 되죠. 자, 미국 시장은 이제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 불안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진핑도 결국 좋은 패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 어차피 미국의 트럼프와 시진핑 한 자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미국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유리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관세 수입과 정치적 지지가 이제 확보가 가능하죠. 아직까지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적으로 끌었을 때는 경제 손실로 그 구조가 취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무조건 관세 전쟁에서 우위를 가져가서 빨리 끝내야 된다.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3년 후부터는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갈수록.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정부 통제력을 좀 강화할 수가 있고, 그 내수 기반으로 손실을 흡수가 가능하고, 미국보다 이제 회복력은 강할 수 있으나 초기 타격이 이제 크죠. 그렇지만 좀 5년 이상 만약에 시진핑 정부가 계속 존속한다면 버틸 수 있는 구조적인 강점은 이제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트럼프의 미국은 초기 관세 효과로 단기 우위를 점할 수 있으나 이 경제적 정치적 부담으로 무조건 3년 이상 버티긴 좀 어렵다. 빠르면 1년 안에 끝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여지고, 자, 그 시진핑 정부 중국도 무조건 길다고 유리한 건 아니고, 관건은 중국의 구조적 회복력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중국도 이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또 정치적인 불안 요소도 사실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타협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서 그 2025년에 트럼프 관세 전쟁이 우리가 테슬라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분석해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1월 20일 취임 후에 10% 기본 관세, 중국 54%, 캐나다, 멕시코 25% 이제 관세를 부과했죠. 그러면서 4월 2일을 이제 해방의 날이라고 발표하면서 나스닥은 26%까지 이제 빠졌는데, 자, 테슬라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300 선까지에서
현재는 $200 초반으로 밀린 상황이고, 그래서 그 3월 14일 뭐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많이 지금 하락이 된 상황이죠. 관세 여파, 또 도주위원회 머스크 활동 등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직접적인 영향을 본다면은 테슬라에게는 부품 30% 관세 대상인 멕시코의 22%, 중국의 3% 정도가 테슬라의 이제 부품 타격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럼 테슬라 전기차의 그 생산 단가 상승에는 약 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량은 생산 단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요소로 5% 정도 하락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그 테슬라 말고는 더 큰 타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GM이나 포드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간접적인 테슬라 영향은 그 경쟁사 대비, 그러니까 GM과 포드 대비해서 약 10에서 15% 가격 인상이 되더라도 테슬라는 지금 수익을 현재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타격은 좀 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보복관세 EU 중국 시장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데, 그래서 머스크가 발빠르게 자, 유럽 시장은 무관세로 하자. 이건 굉장히 그 현명한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자, 브랜드 손상 문제도 사실 그 도지위원회 활동, 트럼프와 이제 싸잡아서 머스크도 공격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그 머스크 입장에서도 도지위원회 활동도 그만큼 하면 사실은 최선을 다한 거라고 보여지고, 사실 자연스럽게 이 관세를 빌미로 도지를 그만두고 이제 테슬라에 복귀할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자, 요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빨리 복귀하는 게 이제 사실은 더 좋은데, 지금 머스크가 이제 그 마가와 미국을 정말 미국 정부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런 사명감 때문에 좀 더 있는 건데, 어쨌든 데드라인은 5월 29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관세 문제만 해결돼도 테슬라는 사실 $300를 향해서 바로 직진할 주식인데요. 자, 일단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자, 트럼프 1기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 2019년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 초기 관세 후에 테슬라 주가는 20% 정도 떨어졌었는데, 이 떨어진 주가는 1기 때 6개월 내 회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전망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 이미 뭐 하락폭은 50% 넘었죠. 그래서 그 포함해서 최대 64%까지 떨어진다면 뭐 $200 초반 내지는 그 $200로 살짝 붕괴될 수는 있겠지만, 회복은 빠르면 1년 안에 다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관론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타사 대비 관세 수혜로 $800 선도 가능하다. 모건 스탠드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자, 비관론은 정말 극단적으로 그 과거의 저점 한 150선 이 전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관세 협상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명확성과 협상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는 폭발적인 이제 혁신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정고점 $479를 향해서 직진할 수도 있고, 조금 하반기로 이 그 회복하는 시점이 딜레이 될 수도 있죠. 관세 전쟁을 얼마나 빨리 마무리하느냐에 이제 가장 달렸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그럼 테슬라 주가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럼 비트코인에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본다면은, 취임 전에는 그 비트코인이 108,000, 그러니까 108K, 그래서 고점을 1억 6,400만 원 고점을 찍었는데, 자, 현재는 78K에서 이제 80K, 81K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한 1억 1천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그 여타 M7 주식에 비해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비트코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그 관세 전장 여파로 나스닥이 이제 그 연일 빠지다 보니까 비트코인마저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 회피로 매도 압력을 받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감소하는 부분, 그리고 전기료와 이제 하드웨어가 관세 때문에 상승을 한다면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이 상승을 해서 중과를 해서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채굴자들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그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보시면은 비트코인 채굴의 30% 중국에 의존하는데, 이 관세로
채굴 비용이 최대 15%까지 증가할 수 있다. 자, 이 점은 가격에 이제 그 생산 가격에 그 비용이 비싸지니까 장단점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접적 영향을 이제 5, 6, 7번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관세 수입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면은 그 비트코인은 약세가 될 것이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 금 선호로 이어지면서 다소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하반기에 갈수록 이제 강화가 되면 사실 관세 전쟁에 대한 여파는 줄어들면서 반사적으로 그 친암호화폐 정책이 부각되면서 오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비트코인의 전망은 밝다고 보고요. 그래서 낙관론으로 본다면은 이 경제 혼란 속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15만 달러, 최소 15만 달러 그레이스케일은 보고 있고, 비관론은 이제 2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너무 지나친 비관론 같고요. 자, 그래서 2018년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50% 하락 후에 6개월 만에 회복을 했고, 자, 지금은 이제 그 현재는 40% 정도 전고점 대비 떨어져 있는데, 회복은 1, 2년 정도 빠르면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관세 협상 결과와 연준의 금리 인하, 지금 뭐 4번까지 그 5번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술술 나오고 있는데, 자,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이 공급되면 이거는 비트코인에 더 유망한 그 전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하고 X의 주요 소식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그 새로운 액세서리 전원 옵션으로 12V 전원 활성화가 됐다는 소식이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그 전면적인 새로운 관세를 취소하도록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런 얘기를 뭐 할 수 있는 게, 터놓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머스크죠. 그만한 기여를 했고요.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펠컨 9의 착륙이 그 확정돼서 무려 125번째 착륙 기록을 세웠다. 자, 그 스타링크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링 컴퍼니의 새로운 베가스 루프 앙코르 터널이 이제 확장돼서 방금 개통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라스베가스 말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Y가 이제는 기가 텍사스의 생산 라인 끝에서 사람 탑승 없이 무인 자율 시스템으로 그 아웃바운드 주차장 근처에 지정된 차선까지 무려 2마일을 잘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는데요. 자,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테슬라에 대한 주가 하락은 지금 온리 관세 전쟁이 가장 크고, 도주 활동에 따른 이제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애플은 현재 중국 관세의 높은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미국으로 더 많은 아이폰을 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게 이제 그동안 중국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 다른 나라 쪽에 애플 생산이 증가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도한 바대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트럼프는 중국이 내일까지 34% 관세 인상 맞바복을 처리하지 않으면 미국은 4월 9일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기술이 이걸 통해서 결국은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아직 미국은 명실상부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그 기술주 M7부터 어떤 자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기에 이렇게 세게 나가면은 그 시진핑 중국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결국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에서 57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하나로 8조 5천억 원을 투자한 거고, 자, 이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시간당 38달러, 하나로 5만 5천 원이라고 하죠. 자, 한국은 지금 이제 10,000원 정도 수준이면, 자, 이거 현실이 이렇죠. 5배 이상 단가가 높다는 건데 계속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요. 자, 켄터 피츠제럴드, 지금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여기 이제 회장 출신인데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을 재확인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그 여러 가지 그 5월점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그 루트닉 상무장관도 테슬라 주식 지금 가장 싸다. 자, 며칠 전 얘기를 했죠. 일론 머스크
옵티머스 봇이 정말 두세 명은 이제 그 앞으로 서포트를 한다. 인터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런 게 이제 싹 묻혀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테슬라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 데나이부스가 이제 오랜만에 그 테슬라 주식 전망을 550달러에서 315달러로 조정을 했는데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데나이부스도 그 나름대로 일리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머스크가 도지 활동을 통해서 이걸 더 이상 과도하게 할 필요는 개인적으로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금 글로벌 CEO들 중에 그 일론 머스크처럼 도지 활동을 통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직접적으로 개입한, 그것도 지금 1월 10일 취임 이후에 4월 10일까지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 정도 했으면 과유불급이라 그래서 조금 테슬라 주가에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지금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과 맞물려서 일론 머스크를 동급으로 싸잡아서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데나이부스의 주장은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참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 스스로 잘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한번 시뮬레이션을 제가 돌려봤는데 10년 동안 우리가 매월 100만 원씩 총 투자 기간은 10년이고 투자 기간은 실질적으로 36개월, 60개월 이렇게 나눠서 만약에 100만 원씩 60개월을 투자를 하고 2024년 12월 17일 479달러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실현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제 그 얼마의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나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금은 만약에 36개월을 한다면 3,600만 원이 될 것이고, 테슬라 주식은 평균적으로 109주를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2024년 12월 17일 기준으로 약 2배 정도, 그러니까 90% 정도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 원금은 3,600만 원이었지만 대략 지금 환율로 한 6,800만 원 정도 손해 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60개월을 투자했을 때는 어떤 결과값이 주어질지를 본다면은 내나 이제 그 기간 총 투자 기간 10년은 동일한데, 투자 시작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자 60개월을 우직하게 100만 원씩 불입하고 2024년 12월 17일 날 다 털고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무려 그 얼마가 이제 되냐면, 여기 계산식을 보면은 총 매수 주식 수는 657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실질적으로 584% 수익률을 거두는 걸로 시뮬레이션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6천만 원이 원금인데, 투자 원금인데, 결과적으로 12월 17일 기준으로 이렇게 60개월을 10년 기간에 걸쳐서 했다면은 4억 1,042만 원 정도가 예측이 돼서 약 6배 정도의 수익을 거두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과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자, 테슬라라는 기업이 그 장래성이 확고하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날 확률이 높죠. 많이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한 1년 정도 이어진다고 하면 저가 매수 기회에 단가는 낮추고, 또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뻗어간다고 생각하면 6배 이상, 최소 10배 정도는 나오겠죠. 자, 이걸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현재 테슬라 주식이 233달러, 다행히 이제 한 40 정도 지키는 220에 이제 견조한 방어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80K, 1억 1,700만 원, 도지코인은 222원, 엔비디아가 이제 100달러 깨졌죠. 97달러. 굉장히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100달러 이하에서는 형편대로 매수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아이온큐는 22달러, 팔란티어도 77달러.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이 나스닥이 이렇게 26% 총체적으로 떨어져도 결국은 지나고 보면 회복한다고 하면 지금이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다만 판단은 각자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233달러로 종가 마감 2.5% 내린 상태에서 했고, 애프터장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한번 돌려봤는데요. 자, 관건은 이거죠. 내가 B2가 아니고 또 과도한 레버리지, 또 과도한 뭐 2배, 3배 이렇게 그런 레버리지 투자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이 소시민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 50만에서 100만원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일 마음 편하고 또 시점만 그 불이익기간 3년, 5년 지나서 불이익기간의 한 2배, 3배 정도의 인내심만 가질 수 있다면 방금 시뮬레이션을 보듯이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 이상 또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렸고 지금 관세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자 과거의 폭락장 대비해서 물론 이제 관세 전쟁이 몇 개월 더 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너무 이렇게 그 낙심하시긴 이르다. 과거의 사를 봤을 때 다 회복을 했고 그 기간도 빠르게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본다면 테슬라 비트코인은 경제독립 씨앗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수량을 늘려가야 되는 건 맞고 다만 이제 지금이 고통스럽지만 뒤돌아보면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우리가 100년 만에 큰 충격 또는 그 코비드 이후에 가장 큰 충격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또한 지나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소중한 내 자녀의 경제 독립과 나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기간을 정말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